자,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마지막 단원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부 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외부 은하란 우리가 우리 은하 말고를 나머지를 외부 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 허블의 은하 분류 책에 따라 외부 은하를 분류할 수 있다. 특이 은하와 충돌 은하의 관측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중요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허블이란 사람이 나오거든요. 자,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에서 당시 세계 최대의 망원경을 이용해서 외부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자, 관측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영역에서 관측했느냐? 가시광선 영역에서만 관측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걸로만 관측을 한 거죠. 그래서 외부 은하의 모양에 따라서 허블의 은하 분류법이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은하가 나오냐면 요 그림 보이시죠? 첫 번째 형태에 따라서 타원 은하, 그 다음에 나선 은하. 자, 나선 은하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그리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불규칙 은하. 요 세 가지 정도로만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둥근 모양의 타원으로 분류되는데요. 구에 가장 가까운 곳. 자, 이게 가장 구에 가깝겠죠? 이 제로에서부터 편평도, 흔히 말해서 납작한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편평도가 증가할수록 숫자를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븐까지가 세분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선 은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했었습니다. 자, 막대 모양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나선 은하는 나선 8, 요렇게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걸 나선 8이라 그래요. 요렇게 나선 8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나선 8인데 이 나선 8이 은하에게서 직접 뻗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는 여기에 이렇게 막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가 형성이 돼서 이 막대에 따라서 막대 구조 양 끝에서 뻗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선 은하는요, 나선 8이 감긴 정도에 따라서 A, B, C로 세분을 하죠. A에서 C로 가면서 은하 전체에 대한 은하 중심부의 비율이 작아지고 나선팔의 감김이 느슨해지는, 자, 여기가 조금 더 많지요. 나선팔이 좀 더 많다. 이쪽으로 와서 느슨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불규칙 은하는 무엇이냐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구조로서 구조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타원 은하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별들이 이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별들이 질량이 작습니다. 질량이 작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대체로 무슨 색을 띠냐면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이 굉장히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간 물질이 적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별의 탄생이 거의 안 보이죠. 별의 탄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선 은하는요,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나선팔에 뭐가 많냐면, 자, 성간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성간 물질이 많아요. 그럼 성간 물질이 많다라는 것은 주로 파란색의 젊은 별들이 있다라는 거죠. 파란색의 젊은 별. 주로 분포하고요. 그 다음에 은하핵 중심 있죠. 여기 중심에서는요, 대부분 자 늙고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의 별들이 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자, 특징적으로는 그 우리 은하는 여기서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은하는요 대략 SBB 여기에 우리 은하가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예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학교 다닐 때는 정상 나선 은하라고도 배웠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은하라고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의 종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요 규모가 좀 작습니다. 이런 은하들에서 규모가 작고요. 자,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이 많습니다. 자, 성간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 젊은 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젊은 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허블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두 번째 쪽으로 갈까요? 자, 여기 보면 탐구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허블은 외부 은하를 어떻게 분류했을까? 이렇게 우주 망원경을 이용해서 보시면 NGC 4449, M101, 그 다음에 M87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요. 자, 여기서 보시면 NGC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New General Catalog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천체 목록인 거예요. 성단, 성운, 은하를 이루어져 있고요. 자,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메시에란 사람이 그 프랑스 천문학자가 만든 천체 목록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 메시에는요 해성에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해성이 아니어서 그 방해가 되는 해성 탐색에 방해가 되는 천체 목록을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이 메시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관측되는 건데요. 요 모습을 보고 이제 각각 얘네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NGC 4449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자, 볼까요? 자, 불규칙 은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101 같은 경우에는요 모습이 어떻게 생겼죠? 자, 이게 정상 나선 은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M87 같은 경우 있죠? 이거는 지금 타원 은하고요. 자, 그 다음에 NGC 205 같은 경우 역시 이것도 타원 은하입니다. 그 다음에 NGC 1365 있죠? 이거는 막대가 보이시죠? 자, 막대 나선 은하. 그 다음에 M82 이것도 형태가 없지? 이것도 불규칙 은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하들의 모양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죠? 크게 했죠. 그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분류책이 어떻게 속하는지 선생님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자, 또 하나 보시면 요거 하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그 허블 같은 경우에는요, 요 허블 은하의 분류를 보면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 얘네들이요 이쪽에서 이렇게 갈수록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할게요. 자,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자, 얘네들이 이렇게 이것도 역시 안 보이네요. 자, 그냥 이걸 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그 은하도 진화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현대에서는요 얘네들이 진화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이렇게 바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설명하지 않았던 은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S5 은하였죠. 이거는 우리가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중간 형태로 렌즈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형 은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나선팔이 보이진 않으나 나선 은하와 같이 원반 형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타원 은하와 같이 나이가 많은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성간 물질의 양도 나선 은하보다는 적고 타원 은하는 받은 그냥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내용이. 자, 이 사람이 그 허블이란 사람이고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허블 법칙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제 그 은하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을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 먼저 요 밑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인데요. 보면 이렇게 생긴 부분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나선팔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중심에 있는 것이 은하 핵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바가 형성이 되지요. 자, 막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태양은 어디쯤에 있는가? 태양은 어디쯤에 있냐면 요 지점 정도에 있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은하 핵 중심에서 여기에 지금 태양계가 있는 거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자, 얘를 옆에서 본 모습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보게 되면 먼저 자, 이렇게 원반이 보여요. 원반이 보이고요. 그 가운데 자, 중앙 팽대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런 식의 별들의 집합체인 헤일로들이 이렇게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원반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은하에게 있는 중앙 팽대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럼 타원 은하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타원 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반 모양이 원반 부분 없이 마치 나선 은하의 팽대부와 그 다음에 헤일로만 구성된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에는 자, 기체나 먼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원 은하에서는 새로운 별들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붉은색 별이라든가 노란색 별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자, 얇은 원반과 팽대부로 되어 있고요. 자, 그 주변에 이제 헤일로가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그 팽대부에 속한 별들은 그 원반과 헤일로의 별들의 이제 특징을 혼합한 양상인 거고요. 자, 나선팔에는요, 요 나선팔 정도 보이시죠? 자, 요런 나선팔에는요, 어떤 것들이 많이 있냐면, 자, 푸른색 별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별이 많다라는 것은 성간 물질이 굉장히 많다라는 소리겠죠. 성간 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젊은 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중심부에는요, 요 중심부 있죠. 요 중심부에는 중앙에 뭐가 있다? 나이가 많은 별들이 있고요. 주로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그 은하 핵 중심에는요, 굉장히 큰 블랙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대 질량 혹은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를 볼까요?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그 타원 은하나 나선 은하와 달리 모양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규모가 작고 성간 물질과 젊은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죠. 자, 젊은 별, 그 다음에 성간 물질이 많다. 그래서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들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먼 거리에서 관측되는 우주는요, 더 젊은 우주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불규칙 은하는 우주가 더 젊었을 때 일반적으로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념학인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이 은하하고 충돌 은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부 은하 중에서는요, 단순하게 허블의 분류 체계로만 분류하기 어려운 은하들이 있겠죠. 그래서 허블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다른 전파 영역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은하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 은하들을 우리가 활동성 은하액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는요, 이 특이 은하에 속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은하 중심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공통점이지요. 다시 말해서, 자, 은하핵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 질량의 굉장히 큰 블랙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은하에도 뭐 블랙홀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얘네들보다는 작지요, 우리 은하는요. 하지만 얘네들은 엄청나게 큰 블랙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훨씬 무거운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의 중심에서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옵니다. 빨려 들어오면서 그 에너지가, 운동했던 에너지가요, 위치 에너지하고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분출돼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Z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요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파 은하의 헤라클레스 A의 모습인데요. 가시광선 영역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타원 은하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얘를 전파 영역으로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는 거와 달리 여기에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지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선이 보일 겁니다. 자, 요 안에 엄청나게 블랙홀들이 많아서 물질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걸 Z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로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은하입니다. 전파 영역에서 보게 되면 그 전파를 방출하는 로브라고 하는 둥근 돌출부가 있습니다. 자, 이거 둥근 돌출부예요. 둥근 돌출부가 있고요. 중심액에서 그 로브로 이어지는 요 부분 있죠. 이걸 Z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Z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온화된 기체로서 매우 높은 에너지의 빗줄기입니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분출되는 상태죠. 자, 그래서 그 은하 중심부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 생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아까 전에 전부 다 얘네들이 타원 은하로 보인다면, 자, 그 우리가 이제 전파 영역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뭐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그 이런 이론들은요, 전공에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퀘이사라고 합니다. 자, 이 퀘이사는 뭐라고 하냐면 준항성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이 퀘이사가 발견됐을 때는요, 제일 유명한 애가 이겁니다. 3C278 273. 자, 얘네들은요, 맨 처음에 청색별처럼 보였는데 굉장히 강한 방출선들을 나타냅니다. 방출선이 나타나는 것은 고온의 물체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 방출선들이 그 엄청나게 큰 적색 편의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이 말들은 뭐냐? 그 거리가 매우 멀고 광도는 우리 은하에 엄청나게 밝다. 우리 은하보다 수백 배 밝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태양계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천체라서 사람들이 많이 좀 놀랬었죠. 그래서 이 별들이 그 K사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별처럼 보였기 때문에 별이다, 별과 비슷하다 해서 준항성체란 말을 썼고요. 하지만 이제 K사가 아주 강한 전파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별을 보시면 이게 지금 K사의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비교 스펙트럼을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H 베타선 있죠? 수소 베타선, 감마선, 그 다음, 이게 델타선, 그 다음에 감마선, 베타선 이렇게 있는데, 요게 지금 비교 라인입니다. 비교 라인인데요. 자,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 지금 이렇게 어느 쪽으로? 적색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이만큼 이동한 거고요. 얘도 이만큼, 얘도 이만큼이나 이동한 거죠. 적색 편이량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그 빠른 속도로 우주와 뭐라 그러죠? 그 굉장히 멀리
멀고 일단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후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K사 중심에는 매우 큰 블랙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이퍼트 은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이퍼트 은하는요, 그 과학자 칼 세이퍼트가 발견했다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통 은하에 비해서 아주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중요한 부분은요, 넓은 방출선이 있다. 이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넓은 방출선이 보인다라는 것은 일단 그 은하 내에 구름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게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큰 블랙홀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시면 얘네들은요, 대부분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됩니다. 자, 나선 은하로 관측이 되고요. 이 나선 은하가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세이퍼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래 나타나였던 방출선이 보실까요? 자, 원래 그 수소선이 여기에 이렇게 요 정도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 이 세이퍼트 같은 경우에는요, 회전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 빠른데 나선 은하처럼 보인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은하핵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나선팔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선팔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얘네들이 회전이 빠르면 이 지점에서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빨리 오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후퇴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오니까 청색 편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원래 있어야 된 요 선폭에서 파란색 쪽으로 퍼져나가는 편과 그 다음에 빨간색 쪽으로 퍼져나가는 쪽, 그래서 이 선폭이 얘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방출선이 보이는데 빠른 회전이 있고요. 이런 빠른 회전이 있으려면 안에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나중에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특징적인 세이퍼트 은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슷한 크기의 두 은하가 서서히 충돌하면서 합병되는 하나의 은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충돌 은하입니다. 자, 이 충돌 은하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거대한 은하가 작은 은하 옆을 지나가게 되면 거대한 은하는 작은 은하로부터 가스나 티끌 별들을 포획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작은 은하 핵은요, 큰 은하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가서 수백만 년 동안의 큰 은하의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은하 근처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청색 편의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향후 50억 년 후에는 이 두 은하가 합쳐질 것이다, 충돌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예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두려운 거는 별과 별이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대략 4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 되는 아주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별과 별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확률이 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은하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요 문제 있죠. 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